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넓은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해서 이것저것 드릴 말씀이 많긴 하네요. 좀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배운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를 알고 모르고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어휘가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단어를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데 here 이라는 단어를 모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몰랐던 게 뭐냐면은 transitive verb, 즉 이제 문법적으로 본인이 배웠던 것들을 다시 이제 영어로 배우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transitive verb라고 합니다. 타동사. 근데 그 타동사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었어요. 동사라는 게 있고 타동사라는 게 있다라는 걸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오늘 끝냈고 그 다음에 그것과는 반대로 intransitive verb라는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it과 listen의 차이, listen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인 music 같은 게 오기 위해서 listen music이 아니라 to라는 전치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사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고 이걸 숙제로 또한 보게 될 거고요. it 같은 경우엔 뒤에 food가 바로 올 수 있는, 즉 목적어가 바로 오는 타동사라는 것, 그 구분점을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프리뷰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숙제가. 다음 중 타동사를 고르시오 하면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고를 때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다 나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it은 먹다라는 뜻으로 뒤에 뭐뭐를 해당하는 게 바로 나오고 listen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보면 볼수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나는 그 음악을 듣는다라는 영작을 해야 되는데 I listen to the music이라고 해서 L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만들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프리뷰를 보면은 이걸 보고 이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I listen to the music.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음성이 녹음이 돼서 그래서 이걸 못 읽는다 할지라도 이걸 보고 이걸 들으면은 이게 뮤직이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은 그죠? 자동사도 배워야죠. 타동사를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문법적인 용어들 subject, 주어라던가 내지는 verb, 동사라던가 내지는 object, 목적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고요. preposition, 전치사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work 같은 경우에 이거는 또 R 발음은 있는데 R 발음이 약하고 일단 본인이 스스로 그 다음에 L 발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분점을 잡아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더 보강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R 발음 같은 경우에는 work라고 하면 이게 R 발음인데 L 발음 같은 경우에는 well 이런 식으로 L자가 이렇게 뒤에가 다르거든요. 소리가. 그것도 좀 발음적으로도 가르치고 있고요. 시제, tense라는 거 어휘를 좀 오늘 가르칠 일이 많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쓸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장들, 뭐 이런 문제들도 있죠. 제가 했던 문제의 대꾸를 Do you know plural? 대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생성을 했는데 No, I do not know plural.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 이거 있죠. No, I do not know plural.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되는 건데 이 대답이 안 나온 거예요. No라는 대답만 하고 그 뒤에 문장 만드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Do you know plural? 이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Do you know plural?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 대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연습을 하게끔 만드는 숙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위로 돌아가면 이제 plural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반대말인 당연히 singular도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반대의라는 형용사도 가르쳐 놓은 거죠. opposite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 소리 재생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반복하면서 잡혀갈 거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동사의 3단 변화를 배워요. make, made, made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그걸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되게 진짜 바보같이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과거 분사가 형용사로서 혼자서 이제 단독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making, 현재 분사가 단독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making과 be making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사실, 그리고 able이 붙어서 나올 수 있는 형태의 형용사가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이걸 다 따로 배우거든요. 그러면 삶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요. 저희는 이거에 대한 숙제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걸로 합니다. I am making robots.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거 가지고 이거 한글을 보고 거기에 대한 영작을 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일단 영작은 아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수업 후반부에는 그냥 대화를 해봤거든요. 이제 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냥 누구의 취미는 무엇이고 누구의 취미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회화를 더 편하게 받아들여요. 문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뭐가 완성된 케이스는 아닌데 회화가 완성된 케이스는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이제 입을 여는 거에 부담이 많이 적어져 있다라는 거는 보입니다.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이어서 제가 최대한 아이가 활용하고 그거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드릴 부분들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딱히 한 요 정도가 오늘 수업의 주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기억에 대한 거에서 자신감이 없는 부분을 좀 말을 했어요. 상담 때. 자기가 기억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실 기억력이 되게 나빠요. 근데 그거를 설득을 해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Tomorrow by Together라는 그룹의 5명 멤버의 이름과 사진을 전부 다 외우고 그 얼굴을 보고 이름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워놨고 제 스스로는 그 다음에 그 멤버들 모두의 생일을 다 외웠어요. 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생인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설득이 됐을 거예요. 그렇구나. 이 프로그램 쓰면은 내가 외우고 싶은 건 다 외울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생각하는 게 암기 과목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은 그러면 그거는 노력 안 한 게 맞아요. 다만 이제 노력을 얼마나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할 때 그 적정선을 잡아야 되는데 쉽게 갈 수 있으면 쉽게 가야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쓰면서 암기 과목에서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 요약 드리면 되겠네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